자, 6부 시작하겠습니다. 10시부터 함께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링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수익은 전략에서 나오고 손실은 감정으로 터진다. 이런 단어고.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자동차 3, 4월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시세가 꽤 많이 났어요, 이미. 그쵸. 그래서 자동차가 그자 조금 작은데 자동차가 이제 그 보면 관세 노이즈 완화 섹터라 그랬는데 마침 또 관세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 없이 왔죠. 공매도 또 사각지대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춤 어제 내용인데 삼성전자는 좀 탄력이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또 조금 이야기 드린 게 이제 미국 빅테크가 반등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M5 위주로 반등하겠다.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 섹터도 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 보고 오늘 제거 좀 이야기하고, 자, 반장으로 지명된 분들은 황금단호님, MG 아범님, 황금마루님, 네, 포함해서 함틀님 네 분이죠. 예, 반장님들은 신규 회원들 입장하면 네, 군기 바짝 들여서 하시고 입장시키세요. 그리고 뜯은 사람 있으면은 네, 기록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이슈는 여러분들 기성전 자동차죠. 오늘 이슈는 자동차입니다. 아침부터 아마 많이 보시겠지만 어제 장 마치고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강력, 근데 이게 또 트럼프 길을 살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미 아침에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고 있을 겁니다. 아침 너무 올라가지고 현대차가 7% 오르면은 좀 심하잖아요. 그쵸?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예, 전부 다 약간 근데 이 그룹주들이 주가가 아예 밀리는 건 아니에요. 기아도 그렇고, 예, 아마 아침에 전부 다 올랐다가 어제 입질이라도 하신 분들은 오늘 되게 해피하실 거고, SL도 마찬가지고 화신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은 기업들, 뭐 현대공업이나 이런 애들은 거의 20% 이상의 기염을 보이고 있을 거고, 작은 회사들, 뭐 원래 DIC라고 있는데, 요런 기업들은 아직은 별로 반응은 안 됐고, 뭐 MS 오토텍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작은 애들은 변동이 좀 컸을 거고, 뭐 만도 같은 기업들도 뭐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 좀 빠르게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은 어쨌든 간에 밤새 되게 야무지게 올렸죠. 예, 야무지게 올렸습니다. 야무지게 올려가지고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증시는 이게 다우는 사실 그리 많이 안 봐도 돼요. 다우도 예, 지금 보면 42,500선에 들어왔잖아요. 다우가. 그쵸? 그래서 미정시도 야무진 반등세. 예. 그래서 다우가 보면 저거 42,500이거든. 해보겠죠. 해보겠고. 글자 오른쪽에 적어놓으니까 괜찮죠. 제가 우리 주식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똑똑하죠?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똑똑하죠? 예. 여기다가 오른쪽에 적어두면 지금 오신 분들도 7번도 누를 거고, 좋아요도 누를 거고, 링크도 할 거고. 예. 그쵸? 똑똑해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잊혀져 버리니까. 예. 내가 블랙스톤인지 어떻게 알아? 블랙스톤 지금 패자부활전 가가지고 지금, 예. 그래도 블랙스톤 패자부활전 가가지고 어제까지 1등 했슈. 어제 시초가에 이거 HLB 던져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뭐 그냥 매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런 게 좀 있고, 아, 됐어. 본선도 못 간 놈이 뭔 큰 말을 해. 끝났어, 흑석동. 씨, 쪽팔려서 내가. 자, 됐고. 근데 S&P 500은 선에 들어왔고, 나스닥은 18,000이에요. 네. 해보겠죠. 그 다음 몇 개 종목은 봐드릴게요. 엔비디아는 125달러예요. 딱 그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125달러에 들어와도 뭐 그렇게 많이 반응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게 300달러잖아요. 300, 450, 250이니까 300에서 270달러 수복하면 돼요. 예. 대략적으로 270달러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테슬라도 이제 찍었다 보는 거예요. 찍었다 보는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이쪽은 나쁘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가 약간은 야무진 반등세라는 게 조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세긴 한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공존을 해요. 미국 증시에는 어떤 거냐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점 대비 10% 빠졌다가 주간 기준 지금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주간 기준으로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디로 치면 저기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8,000선이 이제 중요해요.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빅테크 쪽으로는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관세 노이즈가 내려가기 때문에 관세 노이즈 인제가 만약에 다운이 되면 그죠? 다운이 되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테슬라나 메타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예, 그런 흐름이 있고 일시적으로 국채금리나 달러화는 강세로 가요. 아주 강세로.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과연 이제 4월 중순에 1Q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주 동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 3주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조금 이제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본다면 한 2, 3주 동안은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조금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 보고 그래서 한 최소한 미증시는 한 4월 중순까지는 예, 반등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월 중순까지는 반등인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런 메커니즘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리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수준에서는 유가도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에요. 유가도 반등하죠. 예, 유가도 이게 되게 나쁜 신호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 정시 기준으로는 유가 반등은 정시 기준으로는 조금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좋은 내용이에요. 유가가 반등한다는 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시장 관점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좀 횡보를 하겠죠.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가도 마찬가지도. WTI가 유가입니다. 예, 지금 보면 70달러 임박이잖아요. 예.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냐고. 유가가 좀 올라가야 내려가면 안 좋은 거고,
올라가면은 조금 괜찮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약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충 잡았죠. 예. 그럼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좀 그게 되겠어요. 원화가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환율에 대한 가장 민감한 섹터가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이게 또 환율 상승에 민감도 1위 섹터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관세 노이즈 완화도 맞고 환율도 맞고 환율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자제하겠죠.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자제한다면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탄력이 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급하게는 뭐 빠지고 다음에 문제지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행보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63세면은 좀 되게 요새로 치면 한창 때인데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오늘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흔들린 거는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 예, 이제, 오늘 조금,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 삼성의 진짜 상징적인 분이죠. 예. 62년생이면 호랑이띠인데, 요게 이제 조금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예. 이게 주말에 사실 찌라시가 좀 돌긴 돌았었어요. 예, 돌았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내사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따님 결혼식이 있었고 주말에 그리고 이제 피료연에서 이제 좀 한잔 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쨌든 간에 요새 뭐 돌연사도 좀 많으니까 이런 경우 삼성에는 이슈는 있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것 때문에 잠깐은 흔들렸었는데 요거는 뭐 크게 조금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 관점에서는 뭐 저거보다는 전체적인 플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 게 이건 미국 이야기 조금 더 하게 되면 오늘 이슈 그쵸. 요새 방송이 조금 배가 산으로 갔는데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잡아놨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약간 다른 나라들도 옛날 같진 않아요. 일단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대부분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정시가 약간은 미국이 이제 좀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반등한다고 보고 이렇게 지수도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뭐 최근에 중국처럼 이렇게 많이 몰렸던 이런 자금들은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주춤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급락할 일은 없어요. 시장 관점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환율이 조금 민감도 1위가 이쪽이 환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은 또 다시 낮아졌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확률 자체가 낮아졌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 삼성전자로 들어왔던 그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는 조금 또 제한적이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혼자 주소로 장을 땡겼던 힘 자체는 조금 떨어질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까지 연결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도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팍팍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AI 그런 거잖아요. 테슬라가 움직이면은 뭐 자율주행도 있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우리가 좀 횡보할 수 있다. 그리 보시고 코스닥 지수가 보면 아마 지금 조금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쵸? 코스피도 요래 있고 근데 요거는 알테오젠 때문에 그래요. 알테오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에서 좀 약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음봉도 많고 많으면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알테오젠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주춤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 다음 종목이 이제 HLB인데 HLB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오늘까지는 강해요. 일단은 이제 폭 자체가 줄어드는 그림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건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지수가 왜 안 갈까에 대한 궁금증은 풀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수는 별로 강하지 않다. 예, 지수는 조금 늘어지고 일단 그렇게 한번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시장 관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섹터가 뭐냐 이쪽은 수혜주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 전력 인프라도 요쪽이 올라오니까 전력 인프라도 이제 갖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밑에는 마이너스예요. 예. 반장 황금단호, 맴지아범, 황금마루, 한문털TV 내부는 신규님들 입장하시면은 군기 바짝 들이시고 재입장시키시고 뜯은 사람 있으면은 적으세요. 그리 보시고 오늘 마침 종목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잠깐 종목으로 가면 제가 그래서 PSK 홀딩스나 ISC 이런 거 어제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예?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올라도 PSK 홀딩스나 ISC나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대신 BHI 같은 경우는 좀 자신 있게 끌고 가봐라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 관심주에서 보게 되면 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적어둔 LG엔솔은 어차피 천천히 반등하는 거 효성도 오늘 다시 올라온 거고 ISC하고 PSK 홀딩스는 너무 보지 마라. BHI는 좀 끌고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지금 BHI나 이런 쪽은 두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빨리 하차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진입 별로 안 좋다니까. 분명히 그 왜 말을 두 번을 하는데 왜 말을 엄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겨? 지금 이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여. 엔비디아가 올라와도 반도체 종목들 안 간다고. 엔비디아가 올라와도 이거 안 갈 때라고 지금. 몇 번을 어디 갔어? 그새 지워졌네. 빛의 속도로 지웠네. 빛의 속도로 지웠어요. 빛의 속도로. 예. 아이 시방 지금 이야기를 하자뇨.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이쪽은 주춤하다니까 반도체가. 참 급하게 볼 필요는 없는겨. 예. 화난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화법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화법이. 자,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섹터가 조선하고 방산하고 알래스카예요. 예. 조선, 방산, 알래스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딱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에어로는 당분간 요걸 좀 먹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에어로하고 현대로템도 오늘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따라 붙지 말라고. 따라 붙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공매도 재개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쵸? 공매도 재개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도 있고 최근에 이제 개별주 중에서 넥스틸도 있고 어제도 같은 이야기인데 비중 제가 볼 땐 비중 줄여 넣으셔야 돼요. 조금 더. 휴스틸도 있을 거고 세아제강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음봉도 많고 오일선도 많잖아요. 이쪽이 음봉도 많고 오일선도 없겠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음봉도 많고 오일선도 꺾였으니까 이쪽은 조심해야 되죠. 저기 HD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지금 뭐 음봉도 많고 오일선도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라는 게 무조건 뭐 팔고 안 팔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매수 자, 뜯은 사람 스마일 너구리님. 네. 반장님들은 이 두 분 데리고 나와가 복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때까지 하고 오세요. 뜯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요런 섹터들은 조금 요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응? 밖에 여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은 조금 한번 때를 기다려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 태광 같은 종목도 원래 되게 좋은 회사들이에요. 태광, 동성화인테. 제가 하는 일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세요도 좋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한국 카본도 보면 조금 더 때를 좀 기다리세요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우리가 주식을 몰라도 뭔가 음봉이 많고 오일선이 꺾였다는 말은 꼭 올라가지고 한다는 말은 총 힘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걸 말해요. 알래스카가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양봉이 많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게 관세하고 다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각지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몰릴 수가 있어요. 이쪽이 원래 주도주였잖아요. 그쵸? 주도주. 주도주들이 이제 조금씩 탄력성을 잃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최근에 이제 요 약간 저 어디 갔냐 하나 시스템도 가만히 보면 약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올라오고 빅테크 위주로 올라올 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관세 노이즈는 미국과 동행을 하는데 공매도라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만 이슈가.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이슈 자체가 어쨌든 공매도 재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대해 참여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지수가 밀리면서 좀 때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전력은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전력 쪽으로 잠깐 보면 전력이 엄봉투성이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이런 것도 있죠.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간에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루이지애나 요게 이제 연간 270만 톤 규모의 현대제철의 제철소가 되고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조지아 1, 조지아 2, 알래바마가 있는데 거기에다 일단 전기차 투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게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관세 이슈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관세 노이즈가 완화가 되게 되면 미국에서는 테크주가 오른다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쉽게 말해서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의 현대건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야기니까
엔비디아나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반등 또는 테슬라가 전기차 파는 건 아니에요. 어허! 떠든 사람 저승사자. 저승사자님 지금 주식과 관련 없는 말씀하고 있어요. 떠든 사람. 떠든 사람 너구리하고 스마일님이 해제. 저승사자님만 복도에 5분간 대기.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전력 쪽은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구리 가격과 움직인 것도 있는데 구리 가격은 되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전력 전선 인프라 자체가 전력 인프라 자체가 결정적으로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한 분 또 있었는데 그새 빛의 속도를 지우셨네. 듣는 사람? 예. 자, 예. 금방 있었는데 손들고 나가야 돼요. 밖에 손들고 계세요. 그래서 요런 쪽은 저는 사실 이쪽이 그래도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효성중공업 또 시도를 할 건데 만약에 그때 47만원대 갖고 계시거나 안 보신 분이라면 이게 주가가 한 달 정도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별 동향에서도 최근에 요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들 그 일진전기도 3만원대 잠깐 갔다가 다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볼 필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요. 뭐 안 느끼시면 안 보시는데 저는 전력 인프라를 포지션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어차피 시장에서는 뭐 순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조방원전이었잖아요. 조방원전인데 조방원전에서 조선하고 방사는 조금 빠지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벤트가 있어서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BHI 여러분들 몇 %% 수익이 있어요? 21,000원이죠. 내가 뭐 그런 거 요새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 10% 이상 먹지 않았어요? 2만 얼마요? 2만 1,000원요? 예. 아, 10% 안 나왔구나. 어제도 그리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PSK 홀딩스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ISC도. 예. SOS11 가볍게 매매하고 BHI는 한번 끌고 가봐라. 21,000원이잖아요. 허리 요거 19,000원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효성중공업 원래 47만원대가 허리가 42였는데 지금 다시 최근에 올라오니까 제가 좀 관심있게 보라고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BHI하고 효성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야 돼요. LS는 그때 수급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LS 쪽은 조금은 탄력성이 조금 둔해요. 이건 약간 구리와 연동성이 조금 높아요. 구리. 그래서 구리도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구리 선물 가격이 딱 만 포인트죠. 약간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구산업 이런 그 구리 관련주가 조금 주춤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차라리 다시 원쪽으로 와가지고 이 3대장 예. HD 일렉, 효성, LS 이 3강 구도로 좁혀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오늘 들어오는 요 HD 현대 일렉의 파워나 또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의 파워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의 파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따져보시고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효성을 이야기를 했고 예. 저는 다른 종목을 하나 좀 갖고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전력 쪽은 이제 사실 완전 메인을 떠나가지고 어떤 수급의 사각지대 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현대제철이 가겠습니까? 포스코가 가겠습니까? 현대제철은 포스코는 쉬어야지. 약간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LNG로 갔고 또 현대차가 200억 달러 30조 미국에 퍼주면서 30억 불 정도의 LNG 수입을 하기로 해줬어요.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30조 투자하고 5조 원은 LNG 사줄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벌레 해가지고 아침에 기분 좋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너희들 됐어. 현대차 관세 지불할 필요 없어. 아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 또 트럼프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봐라 내가 이거 엇박지르니까 세상에 한국의 현대라는 기업이 미국에다가 30조를 투자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베네수엘라 쪽으로 관세를 때려버리죠. 베네수엘라 쪽으로 관세를 때렸으니 에이 참 왜 그러세요? 베네수엘라가 이 나라가 저기 남미 쪽이 나라잖아요. 미인들이 많은 나라도 망했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베네수엘라 쪽으로 관세 부과를 합니다. 또 트럼프가. 근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기강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정치적으로 개판이라서 기강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도 대표적인 산유국이에요.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유가는 또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유가는 미국이 정시가 내린 게 전부 다 경기 침체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런 것 자체도 시장 관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세 이야기가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부터가 당장 공매도 사정권이라 그런 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날라갑니까? 날라가긴 뭔 날라가요. 얘나 그때 가격이구만. 요날 가격인데 빠졌다가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제약바이오도 있어요. 애매하다. 이게 이제 물론 종목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큰 거 같지 귀 놓고 볼 때. 일단은 왜 그런지를 보면 삼바가 어쨌든 간에 힘이 빠졌잖아요.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이 미국에다 공장 짓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셀트리온은 그럴 것 같진 않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다시 또 회사가 좋아지긴 있는데 지금 가장 심한 공매도에 대한 트라우마에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셀트리온에 대한 요게 공매도, 이건 LP 물량인데 대차를 좀 볼까요? 왔다 갔다. 셀트리온은 뭐 대차 금액은 800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셀트리온 하면 대표적인 공매도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삼바는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올 종목이죠. 삼바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차 잔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60%밖에 60만 주밖에. 근데 삼바는 근데 주가가 작년도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상반기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부진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고, 나머지 이제 제약사들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한미약품이나 거의 움직이는 게 없죠. 동아S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때려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유한양행이 27일 내일이죠. 내일 유럽 학회가 하나 있어요. 렉나자 관련해서.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뭐 요거 하나 정도 모멘트 빼고는 별거 없고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되면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요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큰 몇 가지 결이잖아요. 바이오테크 쪽이 있고 요게는 이제 알티오지 이각캠이 있을 거고 금리 이제 요거는 금리하고 이제 또 공매도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CDMO 쪽은 최근 일단 빠진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 빠져 있어요. CDMO라는 사업은 실적은 안정적인데 뭐 현재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럼 신약 개발 쪽이 하나 있을 거고 바이오테크 쪽이 있어요. AI 신약도 있을 건데 밑에 보면 지금 보로노이나 오늘 상한가전 신테카 바이오 온코크로스는 다 AI 신약 쪽이에요. 근데 이제 몇 개 조금 구분적으로 해보면 어쨌든 AI 신약 쪽에서 놓고 보면 유한양행을 보게 되고 ABL 바이오도 사실 AI 신약 쪽인데 신약 개발인데 주가는 보면 밀려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올릭스도 최근에 이제 물량 상장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눌려져 있고 그쵸?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앱클론이라는 회사는 뭐 본의 아니게 어처구니 없이 이제 주가는 이제 박살이 났고 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요런 요쪽이 있고 그다음에 ADC 쪽으로 가면 바이오테크 쪽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도 있고 리가캠도 있고 몇 개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주가를 가만히 때려보면 알테오젠이 우리 여러분들 알테오젠 해봐서 알잖아요. 알테오젠 해봐서 알죠. 예. 장대 음봉 맞고 지금 음봉이 많잖아요. 그러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주가가 돌리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지금 알테오젠도 대표적으로 공매도의 트라우마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 은근히 많아요. 제약바이오 치고는. 보시면 코스닥 종목에서 외국인 지분이 많은 종목도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지분 비중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15%예요. 에코프로 20%고 휴젤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계 회사 클래시스는 얘네들은 외국계 지분은 많지만 휴젤이나 클래시스는 어차피 사모펀드가 주인이고 그러면 알테오젠도 15%라 그러면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매가 조금 쉬울 때예요. 어차피 알테오젠은 아주 많은 스토리가 남아 있어요.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입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25년도) 모멘텀을 보면 머커사와의 키투르다 SC FDA 허가 신청 및 허가권 사건이 있고 키노트 보면 사노피와 계약 변경 피보탈 임상 시행이 있고 산도저 임상 관련 마일스톤, 키트루다 상업화 승인, 허셉텐 SC, 머커와 2차 물질 임상. 최근에 에로 터졌죠. 이건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터졌죠. 최근에 2건입니까? 이거 수주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일본 다이치 신코와의 임상 시작. 그 다음에 C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 제공. 그래서 얼마 했습니까? 2월 달에 2천억 정도 자금 조달했죠. 그쵸. 자금 조달했죠. 그래서 우리 그때 39만원에 팔고 나왔잖아요. 딸기도 먹고. 기억 안 나요? 안 나시면 할 수 없네. 저 아일리아 상품 중 코스피전 계획도 있고 아주 재료가 많은 기업이에요. 지금 굳이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가지고 요거 에로 터진 거 가지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할로자인과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기회가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왜 무리해서 벌써 고생을 하냐. 알테오젠 동맹들이 작년 연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 시세 먹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그림이 좋아야 돼요. 그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요? 뭐가는 아닌데 내가 장이 지금 재미가 없구나. 쭉 흘러내렸구나. 저런 애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예. 자,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약한 거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보시고. 자, 처승사자님은 복귀하시고. 예. 너무 오래 밖에 두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예.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지금 약간 안 좋다니까. 리가캠도 리가캠 진작에 죽으시오. 예. 그리고 이제 뭐야? 보로노이는 까슬아슬. 벌써 지금 이제 이봐 음봉이 많고 밀리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밀려요. 그럼 삼천당 제약 정도만 살아 있었는데 삼천대학도 지금 약간 보면 그냥 버티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비만 치료제 쪽은 거의 안 움직이죠. 물론 삼천당도 비만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그냥 온코클라스는 여러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중간중간 조금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올릭스도 뭐 중간중간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또 요것도 이제 FDA 관련 임상 재료가 있는데 보면 다 빠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본 종목 중에서도 움직이는 건 되게 많은데, 예. 그렇게 보면 좋고. 아, 여기? 엔터 화장품은 사각지대예요. 요거는 뭐 똑같아. 예. 요거는 이제 실적 사각지대예요. 뭐 여기까지 얘기할 건 없고 제약바이오도 좀 애매하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어쨌든 미증시는 약간 4월 중순까지 반등하는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다우나 나스닥이 이런 주요 피봇을 회복을 했고 주가 관점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주가를 회복했고 유가는 약간 반등 모드다. 이게 이제 S 오류를 조금 내려주는 재료가 되는 거고 자동차는 오늘은 떴다가 밀리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보여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몇 가지 자료 근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어제 방송한 게 있었는데 자, 대신정권에서 오랜만에 리포트 하나를 잘 써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공매에도 따른 자동차 업종의 반등 가능성이라는 어떤 레터가 있는데 저희 한번 빨리 좀 볼게요. 어차피 또 여러분들 자동차주들은 오늘은 안 붙어도 또 빠지면 봐야 될 섹터라. 종목하면 아니, 종목 상담하는 거 아니야? 종목 상담하면 안 되는겨. 우리 PD님이 지우기 전에 우리 반장님들은 그 입장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종목 상담이나 들어오면 바로바로 고자질해요. 이야기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예. 안 그러면 잡혀가. 반장님들은 제가 뭐 딱히 드리는 건 없는데 그래도 완장 차기가 쉽나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완장 여기 지금 한 2,000명 이상 보고 계신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반장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소반장 말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없구나.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까지 반장 해본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 요새는 좀 달라졌는가? 요새는 뭐 그런 게 있고. MG 아버님 해봤 청소반장 말고. 동네 부녀회장이라도 한번 해봤다. 동네 부녀회장. 부녀회장 없고. 아니면은 이장님. 이장님 해봤다. 이장님. 아니면 농민후계자. 어촌계장. 반사회장. 예. 아니면은 개똥관리. 없어요? 한 가닥씩은 해봤죠. 이장 청년회장. 예.
청년회장 학부모 회장 해봤어요? 그거 봐, 대부분 부반장이라니까. 자, 쓰던 사람은 이거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동차 들어갈게요. 알았어요. 아유, 우리 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이 봐봐요. 이게 어떤 자료, 대신이 진짜 이번에 작정하고 리포트를 잘 썼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대신 리포터만 집중적으로 봐봤는데, 이게 물론 이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의 실적에 대한 PR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PR. PR이란 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비싸냐 싸다 이 얘기잖아요. 어쨌든 자동차주들은 실적이 막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PR이 싼 게 좋겠죠. 비싼 거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PR이란 게 결과적으로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원 시스템하고 오토에버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공매도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싼 거는 뭐냐 하면 현대, 기아, 모비스가 전부 다 5 이하죠. 만도가 조금 비싸요. 그리고 SL은 4.64, 위아는 좀 맛변이 비싸요. 근데 공매도를 떠나가지고 명신산업은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럼 S&T 모티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SL이나 서현이하나 이런 게 없는 이유는 대신증권 커버리지 종목이라서 그래요. 증권사마다 좀 다르니까. 그리 놓고 본다면 사실 이 종목들은 공매도를 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공매도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서 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려가고 안 내리고는 따로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뭐 공매도가 포지션 하면 구축을 해야 되면 최대 90일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얘네는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네이키드 애들만 단타를 치지.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 않기 때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공매도 사각지대예요. SL도 그렇고 위아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약간의 주가 관점에서만 모멘텀이 틀릴 뿐이에요. 현대 기아는 같이 보고 모비스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기업이고, 왜냐하면 현대 기아는 실적이 요 정도인데 모비스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실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탄력이 좋은 거고, 만도 같은 경우는 비싸긴 비싼데 모멘텀 측면에서 만도가 원래 아다스 분사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진 건데, 만도는 오히려 중국에서 선방을 해요. 현대 위아는 실적보다 비싼 이유는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잘 못 나가는데 위아가 실제적으로 공작 기계를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축소가 되겠죠. S&T 모티브는 어차피 방산 플러스 엔진이니까 다 나쁘진 않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현대 기아가, 현대가 보면 조지아 1, 2가 있고 알리바마가 있어요. 지금 200억 달러 정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한 70억인가 요 정도는 이 1차적으로 현대제철에 철강 투자하고, 또 한 70억인가 요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냐면 산타페나 뭐 투싼 제네시스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건 요대로 하고 아마 여기 강화할 거예요.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9 같은 플래닝 쪽으로. 요게 24년도 9월 달부터 HMG 그 쪽이거든요. 그리고 GM이랑 같이 차를 만드는 건 아닌데, 어젯밤에 다 이야기됐지만은 GM이 공장이 텍사스, 미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테네시에도 있어요. 테네시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 맞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다 테네시 공장이죠. 다 걔들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GM이 테네시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대부분 보면 비싼 전기차예요. 뭐 또 비싼 말은 그런데 캐딜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리딕 같은 경우는 원래 LG엔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테네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가 SL이에요. SL.
요건 뭐 시간이 많이 되니까 많이 다 보긴 그렇고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빠삭혀. 우리가 자동차는 거의 달달달달 외지. 예. 한온도 있구나. 요 보시면 모비스가 알리바마 조지아, 그 다음 만도도 알리바마 조지아, SL 알리바마, 엔더 플러스 SL 테네시. 근데 여기서 SL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GM과의 협력 플러스 GM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겨. 그래서 되게 가벼운 거고. 서현이야 알리바마, 화신 알리바마, 알리바마, 세종 알리바마. 세원이란 그룹은 최근에 조금 그 회사는 좋은데 관계회사들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마 주가는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멕시코 관세 같은 데 보게 되면 멕시코 관세 이하가 많이 됐을 건데 여기 보면 멕시코 관세에서 익스포저가 큰 게 만도 위아. 그래서 지금 만도 위아가 좀 못 갔던 거고. 근데 이제 멕시코 관세도 만약 유예된다 그러면은 만도 위아도 쉽게 올라올 수가 있고. 요 보면 화신은 멕시코 공장이 없어요. 다 보면 안 되겠다. 하나만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현대차가 요 보면은 요거 말고 조지아에 공장이 2개 있고 바로 옆 조지아하고 알리바마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쪽 상단에 있는 BMS가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세종, 덕양, 세방 이런 애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장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 단자나 이런 기업들이 바닥은 다질 건데 이런 기업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조지아 공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 투자 강화할 때 뭐 지금 보면 시장 관점에서는 대원광업이나 DI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가볍고 PHI도 근데 물량은 작고 3기버는 좀 그렇고 여기는 대원광업, 뭐 PHA, DIC 이런 종목을 보면 되고 이도저도 스타그램이 3개 중에서 찍으면 돼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원 종목은 SL을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도 좋지만은 사실 현대차 관세하고 하는 거는 요 아까 보시면은 잘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트럼프의 가장 원래 GM 같은 경우가 이때 보시면 텍사스, 미시간, 인디애나, 캔자스시티, 테네시, 켄터키 다 뭡니까? 이거 트럼프 민주당 표밭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관점에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별주 쪽에서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오늘은 아니지만 오얏던 열을 사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돼. SL이란 기업.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고가까지 끌고 가버려야 돼요. 자동차주는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데 아마 이번 주는 그냥 스킵을 하시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우리가 오늘 다 살 필요가 없으니까 한 3, 4일만 쉬면 돼요. 다음 주 정도에 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살 거 없나 싶을 때 그때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먹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장마 그냥 확 그냥 2,500만 깨도 와 우왕좌왕 하거든요. 이거 깰 수 있는 친구는 한 놈이면 깰 수 있어요. 외국인들 이거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면 돼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지수는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올라오니까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에요. 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뭐 전기차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건 아니에요. 만약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겠죠. 얘가. 근데 아직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시장의 파워 자체가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조금 더디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는 LG엔솔의 차트인데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좋죠?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전문이긴 한데 그건 현대차의 미래죠. 예. 이 펠로스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큰 그림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제조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게 주말에 이제 진행될 이슈거든요. 현대차의 펠로스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에서 볼 수 있는 요런 거잖아요. 여기 적어놨어요. 펠로스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하나로 모은 그룹사 통합 소프트웨어 브랜드입니다. 네. 하나의 이제 STB라든지 뭐 이런 거와 협력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되게 주가가 작아요. 예. 이거 어떻게 매매해요, 이거?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인데. 가끔 이제 현대차가 움직이면 오토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은 테마주예요. 예.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네시스에 용품 들어간 회사고 아까 봤던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는 이게 그 SDB라 그래가지고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 그래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를 말하는 건데 자율주행에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얼마 전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의 샤오미 만났죠. 샤오미 회장 만났으면 원래는 텔레칩스 같은 거 움직여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별로 안 움직이죠. 어제 아마 에이테크 솔루션만 잠깐 움직였을 거예요. 별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여기 이제 회복은 됐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데 대해서 뭐 아다스 이야기는 잠깐 하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을 조금 못 따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잠깐만 한숨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돌리는 삶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죠? 예. 아틀라스. 이게 실제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인지는. 이게 이제 뭐 티즈 영상인지 주작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일자리 다 줄었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AI로 만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약간 이제 됐는데 아마 약간은 조작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왔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다른 여타 테마보다는 한번 좀 보십시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그래서 로봇 관련 회사들이 여기 보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예, 피규어 AI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캐나다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생츄리 AI인데 생츄리 AI에서 만드는 이 피닉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또 중국은 최근에 이제 가장 결정적 여기는 없어요. 중국의 유니트리에서 만드는 H1 또 G2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계속 그 하도가 될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최근에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 또 업데이트 버전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하루 전날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어차피 모멘텀인데 로보티즈란 기업이 지금 아침엔 장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장이 밀려서 그래야 장이 밀리는 건 뻔하지 뭐 코스닥 지수가 밀려서 그런 건데 요런 기업들은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반등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가 망가져가지고 오늘 유리기판도 망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올라도 다 따로 놀아요. 예. 지수는 예쁘다니까. 예, 말했잖아요. 지수는 나쁘게 봐라. 지수는 나쁘게 봐야 돼요. 지수는. 그게 요런 애들이 갉아먹는다니 이게 딴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수를 갉아먹고 하이닉스도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신다니까. 지수는 나쁘게 봐라. 근데 지수가 나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또 종목들도 탄력이 붙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주식이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 탄력을 붙다가 상승 탄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LG엔솔도 또 호재를 하나 날렸네요. 이게 안 갈 수가 없는데 폴란드 전력공사와 ESS 1조짜리 예. 지금 당장 수주한 건 아니고 이것도 호재잖아요. 물론 이제 워낙 회사 자체가 100조짜리니까 하나하나로 반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LG엔솔은 어저께 LG화학이 사실은 끔찍한 소리를 한번 했었어요. LG화학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안 오르죠. (3월) 한 중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최근 한 달 동안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한 7만원까지 갔다가 30만원 잠깐 끼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관세 노이즈가 커가지고 꽤 하락 변동성이 컸어요. 초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안 오르는 것 같지만은 이제 전일 대비 플러스가 많죠. 그럼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요. 어차피 LG엔솔은 외국인 지분율이 없어요. 5%도 안 되고. 그래서 거래량도 최근에 좀 없고 하지만은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전일 대비 플러스가 있잖아요.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리 게임이라고. 이게 이제 LG엔솔은 사실은 안 오르는 것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빠지는 LG엔솔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LG엔솔보다는 더 안 좋죠. 예, 안 좋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반대 매매 수급도 없잖아. 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반대 매매. 물론 대차 잔고도 있겠지만 일단 반대 매매도 좀 없잖아 있어요. 이제 연계금도 더 팔진 않네요. 이런 것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겠지만은 테슬라가 올라도 저거는 바로 LNF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쪽 같은 경우는 소재부터 올라야 되는 겁니다. 조금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조선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빠지니까 삼성이 빠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약한 거고 빠지는 게 우선이라 거기서 아까 전력 인프라가 들어오다가 조금 멈칫해도 시장이 멈칫해서 그런 거지 한번 죽었다가 돌리는 그 힘 자체는 바뀐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 저기 들이잖아. 빠지는 쪽은 조금 조심하고 그러면은 뭐 세화제강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봐봐요. S&T 다이나믹스라고 방산회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줄여야 돼. 그리고 자동 만도 우리 저기 누구야 하늘님 잘하셨네. 만도 같은 종목들은 일정 물론 뭐 단기 대응할 물량은 단기 대응하고 귀신같이 다 왔네. 단기 물량 대응할 건 일부 단기하고 메인 물량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박예치님. 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조금 일정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 어쩌고 하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조금 더 테슬라는 이런 걸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양자도 그렇잖아. 양자도. 내가 양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제 아이온큐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양자 주주 한 손 들어 보세요. 양자 주주 손 들어 보세요. 양자 주주. 없어요? 양자 안 해? 미국 주식 안 해? 아니 뭐 국장 더럽다면 왜 미국 주식 왜 안 하는겨? 어제 아이온큐 같은 애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올라도 진작 올랐어야 됐슈. 물론 이제 작년에 연말에 확 오른 것 있어요. 확 오른 건 있고 최근에 뭐 리게띠나 이런 애들도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리게띠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니까 상관이 없죠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설날 열이 갈 때 16달러 찍고 지금 2달 동안 빠졌거든요. 아침에 팔았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 근데 아주 길게 보면 양자하고 로봇이 조금 틀려요. 양자는 진짜 꿈을 먹는 섹터예요. 한 1년 있다가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 갈 수도 있는 섹터. 근데 지금 당장 가고 안 가고 보니까 너무 큰 금액 말고 9달러면은 사실 우리 돈으로 10,000원도 안 하거든. 10,000원짜리니까 그냥 한 100만원 정도만 사놓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양자 매매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양자 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귀신같이 나의 어떤 사정권을 벗어나더라고. 이놈의 한국 양자는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나랑 안 맞아. 예. 나랑 안 맞는다고. 너무 변동도 좀, 아니, 무슨, 뭐, 결이 있어야지, 이놈의 양자는. 근데 미국은 양자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이랑 상관없는 하나에 우리가 말할 때 양자는 장이랑 상관없는 아까 저 여러분들 그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손들었다니까. 엔비디아도 젠슨왕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야. 근데 양자 관련 어저께 또 아이온큐가 한 번 더 우리 양자 상용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테마지 당연하지. 테마요.
3년 전에 엔비디아도 똑같은 말을 했을게요. 테마라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 3, 4년 전에 아주 쌀 때 500배 오르기 전에 똑같이 했을게. 2, 3년 전에 한 10달러 할 때 AI는 무슨 개뿔씨. 근데 어떻게 됐어요? 23년도 말에 20일까요? 오픈 AI라는 애들, 그 오픈 AI라는 애들이 탁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AI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이 나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전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그 뭐였어요? 이창호 구단하고 이세돌이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랑 바둑을 뒀죠. 이세돌.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 상영할 영화 승부라는 영화는 조은현 구단하고의 그 바둑 이야기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시장은 사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몇 년 후 딱 엄청나게 이제 AI에 대한 진화를 가져왔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양자도 앞으로 2년, 3년 정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상용화는 AI랑 조금 다른 거는 상용화까지는 어렵겠고, 만약 AI가 현실화 되게 되면 반도체는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AI는 메모리가 아니니까, 양자는. 그래서 아주 테마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양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 양자가 만약에 상용화 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해요. 현실적으로는 메모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반도체 다 죽는겨.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자라는 거는 테마로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셨죠? 이제는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결도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어허? 장이 왜 생각보다 안 좋지? 내가 방송할 때 오늘 장의 질이 이렇게 안 좋지? 팍 내리 가는구만.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바이오지, 바이오. 바이오지? 방산주구만, 방산주. 며칠 전부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보세요. 시장 자체는. 다 반도체에 반도체. 하이닉스에 지수 밀려니까 이런 배터리도 밀려버리네요. 전부 다 할 텐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2차 전지는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장이 약하다 보면 가치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버텨야지. 뭐가 더 머리 아프냐 하면 현준이가 더 위험하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 위에서 때리는 건데, 위에서 때리는. 얘들은 위에서 때리는 거고 여기는 틀리는 거고 조금 다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위에서 때리는 거잖아요. 위에서. 예.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할 때 아니에요. 제 생각은 하지 마. 지금 제가 반도체를 안 하는,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야. 이거는 미국이랑 배 따로 논다니까요. 큰일 났네. 우리는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게 될겨. 그래서 원래 이 엔비디아가 움직였을 때 한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PSK 홀딩스나 테크윙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안 가잖아. 그러면 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오테크닉스도 실제적으로는 탄력성이 둔화될 수가 있어요. 일단 포지션 조금 낮춰놓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애들도 빠져버린다고. 이게 무서운 게. 얼마 전에 이제 뭐 종목들 개별 좋았을 거예요. PSK라고 이런 거 있었을 건데, 이런 애들도 이제 쫙 조금 약해져요. SNS텍이라고 있거든요. EUV 관련해서. 얘네들도 삼성전자 약하면 같이 빠지는 게. 그럼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 기다리세요. 언제까지는 못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굳이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로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얘들이 이제 쫙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볼 때 앞으로 미국에서는 어쨌든가 이쪽을 땡길 거고,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마이크론 딱 때린 거 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을 패댕이를 치는 거 보게 되면 사실은 약간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어떤 개별 섹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으로, 그러니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 어떤 종목의 어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빅테크 위주로만 싹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 개별로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 자원 관점에서 테슬라,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엔비디아 이렇게 슉 집어넣는 게. 종목 하나를 보도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겨. 그래서 그런겨.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강세로 간다니까요. 달러 강세로 가면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애들이 원화 올랐다 해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안 산다니까. 외국인 안 사는데 기관 애들은 워낙 애들이 소심해가지고 지금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매도 염두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파는 거야. 개인은 틀리고. 그래서 지수는 조금 나쁘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섹터들은 내나 사각지대에 있는 섹터 정도를 위주로만 딱 제안해서 봐요. 이 전략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HLB도 좀 강했던겨. 근데 HLB도 이제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돼. 오일선을 닿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는 오일선이에요. 아니요. 개인들만 몰린 게 아니요. 이 방송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은 2200명 지금 시작하자마자 400명 나갔잖아요. 다 틀리는겨. 제가 시작할 때 26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22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또 영혼 없는 몰빵에 지금 몸을 맡기고 있는겨. 큰일 나는겨. 쉴 줄 알아야 돼. 쉴 줄을. 쉴 줄 알아야 돼요. 현대차 10% 더신 분들은 진짜 잘한 거고 1년에 한 번 오는 한두 번의 운이니까 그 운을 다음 운을 사용할 때 아껴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운을 사용할 때 아껴두시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종목이 운빨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운빨이. 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아마 하나 시스템으로 엄청 대박 났죠. 그렇게 안 가다가 딱 운빨 하나 터졌잖아요. 그쵸? 1년에 한 번 주는 그 운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매매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 다른 종목들. 주식이라는 게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처럼 종목이 안 된다 그러면 막 급하게 지금 채팅창에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종목 하나 달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50분 동안 이야기한 게 다 헛방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도주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공략, 관세 노이즈 완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공매도 사각지대. 공매도 사각지대만 자기 나쁘다는 이야기고, 전력 인프라 미국 빅텍 반대에서 공매도 사각지대 소외주의 반등. 사각지대. 사각이란 말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엔트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선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 10% 손실 보는 게 커버가 안 된다니까. 기다리셔야 되는 게 기다려야 되는 게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장이 꼬꾸라지거나 끄락하는 속도가 빠를 때는 철저하게 확 빠지는 게요. 근데 장에 대해서는 베팅을 내가 말이야. 장에 대해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세가 많이 안 줄 거야. 그게 가장 피말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장 잡아놓고 삼성전자 찔끔찔끔하면서 딴 거 박살내는 게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 정신 올라가면서 디커플링을 만들어 버려죠. 누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이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수익이 안 나. 지금 수준에서는. 삼성전자 올랐다고 만약에 겁없이 나 삼성전자가 지분이 갖고 있는 YC라는 회사요. 이거 보고 있다가는 한 방에 5% 날아가는 겨. 삼성 1% 먹고 YC에서 5% 터지는 겨. 그래 안 그래? 400명이 나갔는데 이분들은 지금 딴 데 가가지고 저주까지는 아닌데 엄한 데 가가지고 괜히 주식한다고 덤벼가지고 아이 뭐 방산 어쩌고 뭐 로템은 괜찮았네 했다가 로템 보고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그냥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 괜히 들어가가지고 오늘 6% 터지는겨. 이미 갖고 있으면서 터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이구 많이 터지네. 지금 종목도 쫙 밀렸잖아요. 개별주들 특히. 오장 반등은 없죠. 이런 날은 웬만해서는. 왜 오장 반등이 없냐 하면은 어제 찍고 올렸고 지금 밀은 힘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종가까지 밀려요. 웬만해서는 이게 엄봉이 많아가지고 지수 기준으로는 웬만해서는 오장 반등 많이 안 봐요. 이게 이러하다가 훅 때리면 이건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우리가 장이 주도 얘들이 약해서 그래야. 얘들이 약해서. 시가총액.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빠지니까 개별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삼성, 뭐 조선방산, 알래스카 이런 애들에서. 그러면은 나는 어제 괜찮지 않을까 들어왔던 애들도 지수가 밀리니까 애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와서 또 전력 인프라도 가다 멈추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버텨도 돼요. 뭐 어떤 애들이 가볍냐 하면 개별주들이 가벼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TLB 이런 애들은 무지하게 빠져버려요. 이건 눌림목이라고 사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꼬여사님 그래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어디 분이세요? 여사님? 한 분 또 풍덩 빠졌네. 큰일 났네. 자, 우리 부산 분이시구나. 그래요. 부산 어디세요? 부산 어디세요? 그러니까 부산 어디세요? 부산 어디? 부산 북구? 부산 북구 어디? 부산 북구 분이시구나. 예. 만덕 쪽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은 한 4월 우리나라는
미국은 4월 중순까지 반등인데 우리는 오히려 당분간은 미국과 디커플링이 조금 생길 수가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지금 25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부진하니까.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과거 데이터는 됐고. 이거 표 보면 사실 지금 당분간은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될 어떤 명분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란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재료가 섞여 있어가지고 요 루틴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약간 이제 표를 보면서 잠깐 5분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가 대차 잔고도 5%면 작은 건 아닌데 연초 대비 80%가 증가를 했고 신용 비중은 1.7이면 나쁘진 않아요. 실적 전망도 괜찮지. 조선주가 지금 PR이 20배면 되게 비싼 섹터가 돼요. 그만큼 이제 미 하군에 대한 그게 묻어 있고, 대신 주가가 당장 연초 대비 14%, 연말 대비 79% 오른 상태예요. 조선주가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조금 많은 거예요. 19.6. 우리나라는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조금 있고, IT 하드웨어는 반도체 쪽인데 최근에 약간 신용 융자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요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면 사실 명확하게 어디가 좋다, 어디가 피해다고는 말할 수 있고, 전 섹터가 많이 피해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화학주들은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주가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추세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결정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른 섹터 하나, 계속 내려가던 섹터 하나가 가장 타겟이 돼요. 그 중간에 있는 섹터가 자동차예요. 중간에. 요쪽에 있는 섹터가 조선 방산 반도체. 요쪽에 있는 섹터가 미차전지 화학. 보험. 뭐 그런 섹터가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섹터가 뭐 제가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뭐 유튜브 가가지고 한국전력 보라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한전이나 그냥 가스공사 사놔야 돼요. 근데 가스공사가 약간은 가스공사 이런 애들은 빠질 때 사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알래스카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생각보다 아모레가 어디 갔냐? 화장품도 그냥 사면 안 돼요. 아모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모레 사면은 큰일 나는겨. 아모레하고 이런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안 나와요. 주로 괜찮은 게 잘해야 코스맥스 정도. 코스맥스하고 몇 개 안 돼요. 화장품 중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게. 음식료도 이제는 타겟이에요. 100년 만년 갈 것 같죠? 어림없어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엄청 비싸거든요. 주가가 비싼 게 아니라 실적 다 좋은데 음식료 업종의 밸류는 벗어나. 얘가 지금 6조잖아. 6조. 음식료 업종 6조면은 얘는 인간적으로 연간 1조를 벌어야 돼요. 그게 음식료 업종의 PR이 10배를 넘을 수가 없는데 1조는 고사하고 지금 풀이가 엄청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삼양식품이 100만 원에 가려면 삼양식품이 연간 1조 원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게 공매도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매도가 되게 되면 삼양식품은 무지하게 비싼 게요. 응? 무지하게 비싼 게. 나라면 이거 공매도 친다. 진짜 딱 그 정도예요. 이거 사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펀더멘탈에 대한 모든 것 자체가 조금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이번 주가 조금 미국 대비해서 오르고 내림을 떠나가지고 디커플링이 생길 수 있다.
예,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출발할 때마다 분위기 조금 안 좋은데 또 오전에 이렇게 많이 때리면 제가 마이크 놓는 순간 하락가 멈출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저는 또 내일 같은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